가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또 여러 가지란 말이 붙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뭐냐라고 하면, 자, 집중하세요. 일단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얘는 3차부터 공부했잖아요. 왜? 단원명 자체가 2차는 따로 배웠으니까, 1차랑.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단 1차 부등식부터 먼저 배웁니다. 근데 1차 부등식은 사실 벌써 어디서 배우고 왔죠? 초등학교 때 배우고 왔어요. 어떻게? 2는 1보다 크다. 3은 5보다 작다.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가르치는 1차 부등식은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A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A와 요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성질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라는 거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근데 조건이 걸렸어. 뭐냐면 A가 하필 양수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A가 양수면 양쪽을 A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안 바뀝니다. 양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A분의 B보다 크다. X가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분의 B보다 작다.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럼 모두 다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X는 A분의 B보다 작다.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오히려 반대로 얘가 바뀌는 거지. 요렇게. 그리고 얘가 요렇게 바뀌더라라는 거. 따라서 1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X를 찾는 건데, 그 X를 찾을 때 나눠줄 때 이 A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 그리고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면 어떡해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져. 왜 A가 0이면 문제가 복잡해지냐면, A가 만약에 0인데 B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A 대신에 0을 써볼게. 0 곱하기 X는 1보다 크대. 아니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뭘 넣어도 1보다 클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해가 없다. 근데 해가 없다, 사실 여기서도 한번 공부했었죠. 어디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때 우린 뭐라고 했죠? 불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이 X가 해가 없다라고 답을 말하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에 뭘 넣어도 항상 여긴 0인데 0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어때요? 크죠? 그러면 얘는 X에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A가 0이냐 아니냐, B가 0이냐 아니냐, A가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를 잘 판별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1학년 때 배우는 1차 부등식입니다. 끝. 그 다음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난 3차 부등식도 배워야 되고 4차 부등식도 배워야겠네 걱정을 하는데, 아니요. 부등식은 2차까지만입니다. 3차는 미적분 1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미적분 1 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까지밖에 안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2차 부등식을 잘하고 싶으면 어디를 잘하면 되냐면, 중간고사 범위 2차 방정식을 잘하면 돼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요. 왜냐면 결국 2차 부등식 풀 거면 여러분들 또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꼴 모양이 요거거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를 우리가 알파, 여길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얘를 fx라고 하면 fx가 0 되는 값 찾아달래요. 그럼 정인아, 뭐라고 말하면 돼? 답은? x는 알파 아니면 베타라고 말하면 돼. 왜? 는 0이니까 방정식이니까 해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 부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거나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야.
그럼 얘는 갑자기 2차 부등식 단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수학에서 y는 하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도 하죠? fx라고도 해요. 그 말 뜻은 y와 fx는 어때요? 같은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 fx 대신에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y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얘도 y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 뜻은 즉 fx가 0보다 크라는 건 y가 0보다 크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x, 이게 x축이잖아. x축, y축이니까 y축이 0보다 큰 거를 말해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양수 쪽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그래서 얘는 해를 뭐라고 말하면 돼? 알파보다 작던가 아니면 베타보다 크던가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fx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y축이 음수 쪽 말하라는 거야. 그 음수 쪽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고 같다가 붙었으니까 나도 같다를 붙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2차 부등식을 잘하고 싶으면 2차 함수와 알파 베타를 찾는 2차 방정식을 잘하시면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 방정식은 다 요 알파와 베타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물론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데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래놓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래놓고 요 fx가 0보다 작을 때를 해를 찾아달래. 선생님, fx 대신에 우리는 y라고 쓸 수 있으니까 y가 음수 쪽 찾아달래요. 그럼 여기랑 여기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얘는 해를 뭐라고 말하면 돼? 1보다 작던가요? 아니면 4보다 크던가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fx가 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 그럼 y가 0보다 클 때니까 y가 0보다 클 때래요. 그럼 여기 구간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1과 4 사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1, 4, 1,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결국에 해가 부등식의 해랑 똑같더라는 거야. 방정식에서의 해가 부등식에서도 해. 부등식에서의 해가 결국 방정식에서의 해랑 같은 뜻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이 뒷부분에 있지만 선생님이 일단 이거부터 설명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은 제가 문제로 갖다가 한번 접근을 해드릴게요. 개념 설명 쭉 해봤자 여러분들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 제가 몇 번 풀 거냐면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자, 가봅시다. 3번. 하나씩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연립부등식입니다. 뭐 우리는 연립 방정식도 공부했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위의 범위와 아래 범위의 공통 교집합 찾으면 돼요. 자, 위에 거 암산하면 6은 3x보다 작거나 같다. 2는 x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밑에 거는 2x는 13보다 작다. x는 2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랬을 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1차 부등식 웬만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아무도 안 틀리거든요. 근데 1차 부등식은 신기하게 시험장에서 틀려요. 왜게요? 시험장에서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항상 마지막에 뭘 꼭 그려야 되냐면 수직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왜? 대부분 얘 찾고 얘와 얘 교집합 찾으면 정답이거든요. 근데 수직선을 애들이 그릴 거야. 그럼 잘 봐. 나는 분필 색깔이 여러 개니까 범위가 4개 나오든 3개 나오든 2개 나오든 색깔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2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밑에 거는 2분의 13은 6점 블라블라니까 여기 쓸 거니까 2분의 13보단 작다라고 그리면 돼. 그럼 나는 분홍색과 주황색의 교집합 요 사이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색깔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시간도 촉박해요. 그러면 애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요렇게 문제 풀 때 많아요. 색깔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표시하죠. 다음 거 표시할 때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가서 수직선이 막 4개, 5개 그려지면
어디가 교집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상 막 해를 잘 찾고 수직선 그려놓고 어디지 그려놓고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제발 부탁인데 색깔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높이를 좀 다르게 체크하는 방법. 낮으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더 높게 한다든가.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정수는 2부터 6까지니까 6에서 2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답은 몇 개? 5개라고 말하면 되겠다. 아, 미친 거지. 한쪽은 그치. 여기 갔다가 빠졌으니까 얘는 5개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뒷장 하나 넘어가서요. 나 하나만 한번 풀려볼게. 6번 시작. 6번. 요거 한 줄로 돼 있는 거 좀 당황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시간은 많이 안 줄 거예요. 자, 끝낼게요. 우리 요렇게 3개짜리 식이 나오는 부등식 같은 경우는 꼭 2개로 쪼개져야 돼요. 첫 번째는 fx랑 gx, 두 번째는 gx랑 hx예요. 근데 신기하게 부등식은요, 잉크가 아까운지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 줄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줄로 써 있으면 2줄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가끔 이제 어떤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냐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답이 안 나오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 이렇게. 왜냐면 3단 논법이지 않냐. F가 G보다 작고 G가 H보다 작으면 F는 H보다 작다. 그럼 저는 요렇게 2세트를 구한 게 아니라 요렇게 한 세트랑 얘랑 비교한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구해서 구한 X값이 나올 거야. 뭐 여러 개 나왔다 칠게. X1, X2가.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G랑 H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한 X는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고요.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G랑 H는 G가 더 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값을 넣었을 때 오히려 G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분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3분의 4, 이건 답만 부르고 넘어갈게. 요렇게 식을 하나 찾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4분의 5x 플러스 9가 누구보다 작다? 2x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해 찾고 요거 해 찾아서 수직선 나타난 게 정답이다 라는 거지. 현우야 답 몇 번 나와요? 네, 3번 4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요거 특수한 아니야, 요거 넘어갈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한 1초 만에 푸는 친구 있는지 볼게. 한 10초 컷. 11번 시작. 네, 10초 만에 푸는 애도 있어요. 야매로. 이놈들은 야매는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자, 끝낼게요. 사실 이 정도면 나오거든요. 원래대로 이제 정석대로 풀어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편법이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어볼게. 위에 부등식엔 뭐가 있죠? 같다. 밑에 부등식엔 같다가 없죠. 근데 옆에 공통인 해 어디에 같다가 붙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부등식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부등식의 해가 곧 그 방정식의 뭐예요? 해예요. 그럼 물어볼게. 5가 누구의 해예요? 위에 있는 식 방정식의 해예요. 그 위에다 5 넣으세요. 20 빼기 A가 12. 그러면 A는 몇? 8. 끝났죠. 그래서 A가 8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마4 넣으면 해예요. 그럼 마1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4 나오네요. 그럼 B는 따라서 몇? 마이너스 2. 끝났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이게 안 통할 때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안 통하기보다는 이제 짜증날 때는 둘 다 같다가 있을 때.
둘 다 같다가 없을 때는 좀 혼란스럽지만 결국엔 얘들아 부등호 방향만 봐도 알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x가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만 판단해서 또 해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해를 갖도록. 자, 15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15번. 이거는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막판에 가서 이상한 거 답을 딱 체크해요. 이게 베스트 오답이 있거든요. 여긴 보기 없다. 짜증나. 자, 끝낼게요. 이거 베스트 오답이 뭔지 아세요? 단답형으로 내면? 뭘 것 같아? -2예요. 이거 보기에 -2 있었으면 처음에 구했을 때 왜 난 보기에 답이 없지?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를 갖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기본값은 뭐야? 수직선을 그렸을 때 교집합이 존재해야겠네 라는 거야. 해를 갖지 말라는 건 교집합이 존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 저는 교집합이 무슨 뜻이야 라면 차로가 겹치는 걸 무슨 차로라 그래? 교차로라고 하듯이 수직선을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진짜 찐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했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해를 갖지 않도록을 제일 많이 틀려요. 왜?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면 부등호, 등호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해를 갖도록과 갖지 않도록 할 때 이 등호 때문에 나는 언제 등호를 붙여야 되지? 언제 등호를 떼야 되지?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한번 이 문제를 풀어서 한번 해결해 볼게. 자, 위의 식을 먼저 이쁘게 바꾸면 어떻게 나와요? x 넘어가서 3x는, 즉 3분의 a-3은 x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크다가 나올 거고, 밑에 있는 식은 넘어가면 5x 나오니까 x가 여긴 같다가 붙죠. 5분의 a-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위에 거는 저는 주황색, 밑에 거는 분홍 색깔로 그려볼게요. 주황색부터 그리면 3분의 a-3보다 크대요. 근데 분홍 색깔은 5분의 a-7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지금 여기만 봐도 벌써 교집합이 존재해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해가 같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네들은 서로 멀어져야 돼. 어느 쪽으로?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차하고 넘어가니까 선생님 결국엔 분홍색이 이렇게 와주고 주황 색깔이 이렇게 와줬을 때 우린 서로 교집합이 없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만 따지냐? 선생님 이게 왜 어려워요? 5분의 a-7이 3분의 a-3보다 크면 되겠죠. 작으면 되겠죠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같다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얘들아 둘이 겹쳤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냥 헷갈리면. 자, 물어볼게. 얘네들이 만났어. 한 점에서. 분홍색, 주황색. 자, 물어볼게. 교집합이 없어야 돼. 자, 분홍색에는 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색칠돼 있으니까. 하지만 주황색에는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물어볼게. 얘는 있고 얘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다고 할 거야? 없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 같아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같다가 붙어야겠군요 라는 거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5 곱해서 15 곱하겠지. 3a-21 나오고 5a-15가 나와서 넘기고 넘겨서 -6, 그 다음에 2에 2.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야. 많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부탁이에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요것도 애들 진짜 많이 틀려요. 18번 시작. 이거 참 많이 틀려요. 18번.
정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갖다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18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린 두 개로 푼다 그랬어. 암산 좀 합시다. 앞에 거 하면 2x는 8, x는 4보다 작대요. 뒤에 거 갈게요. 3x는 1-a. 그러면 3분의 1-a가 x보다는 크거나, 둘 다 같다가 없어요. 같다 있어줘야지 좋은데. 자, 가볼게. 얘네들이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수직선 그릴 때는 정확하게 알려준 놈부터. 얘부터 먼저 그리세요. 거꾸로 얘부터 그리지 마시고. 자, 4보다 작대요. 나도 너네들처럼 하나의 색깔로 풀어볼게.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예요.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늘 얘를 네모라고 이렇게 그리는 걸 습관화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저거 쓰다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교집합이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 3과 2뿐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놈이 네모가 한 이쯤에서 닫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렇게.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2와 3밖에 없거든. 그럼 확실시 되는 건 네모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이 네모가 자칫 잘못해서 2에 올라오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2를 불포함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갖다가 안 돼. 하지만 얘가 무한히 작으면 되냐? 안 돼. 그러다간 1도 들어가고 0도 들어가고 음수도 들어가니까 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1이면 어떡하지? 얘가 1이어도 어차피 뻥 뚫려 있으니까 어때요?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1이어도 되겠죠. 애들이 요 갓달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 한번 개념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안 헷갈릴 거예요. 자, 부등식 조심합시다. 부등식은 아시다시피 음수로 나눌 때 음수를 곱할 때가 문제예요. 더하기 빼긴 걱정이 안 돼요. 3 곱할 건데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1 뺄 거예요. 그대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틀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5가 오고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해.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도 나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봐왔잖아. 근데 요렇게 푸는 애들 많거든요. 이거 음수 곱할 때요. 틀리는 건 아니야. 이거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가끔 음수 곱할 때 이렇게 트는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이거. 이 방법 쓰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이 방법 쓴다. 근데 이거 있잖아. 그냥 선생님은 그냥 노파심에 말할게. 실수 졸라 많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습득해오는 건 늘 우리가 부등호를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많이 배워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해온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잠재력이야. 어쩔 수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다 우린 대부분 이쪽은 미지수고 이쪽은 숫자를 많이 써요. 대부분. 그리고 크다, 작다를 쓸 때도 늘 이쪽을 기준으로 많이 쓰는데 요거 음수 곱할 때 이렇게 쓰면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음수 곱할 때 얘 숫자를 자리 바꾸는 걸 추천할게. 틀리는 건 아니고 그냥 노파심해.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쓰고 보기 고를 때 또 헷갈려갖고 반대로 쓰는 애들 되게 많거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음수 곱할 때 문자는 그대로 부등호가 반대로 간다. 요거 꼭 추천해 드릴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활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오시면 되고요. 유형 8번에 별표 치세요. 무조건 냅니다. 이대부고. 안 낸 적이 없어요. 자사고 시절부터. 무조건 내요. 무조건. 자, 문제 읽어보세요. 일단 글이 많아요. 뭘 나눠주고요. 막 의자에 앉힌대요. 여기 아직도 제가 장담하는데 과부적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오늘로써 완결편 찍읍시다. 과부족이 뭘 줄여서 말한 거냐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예요. 그래서 과부족 문제라 그래요. 과하다는 건 남는 거, 부족하다는 건 모자른 거. 자, 가볼게. 자,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 어떤 경우로 많이 나오면 의자에 앉히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물건 나눠주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의자에 앉힐 때는요, 의자 개수가 대부분 미지수입니다. 의자 문제는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를 두는 걸 추천해요. 나눠주는 건 학생 수를 X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과하거나 부족한 문제를 과부족이라고 하는데, 과부족 문제는 의자 아니면 나눠주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의자가 나오면 그 의자 개수를 X라고 두는 경우가 많고요. 나눠줄 때는 학생 수를 X라고 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 가볼게. 23번에 보면 홍익대학교 강당에는 자, 뭐라고 했냐면 몇 명씩 앉을 수 있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대. 그거 봐봐. 의자 개수 안 알려줘. 그 의자는 계속 이렇게 많은 거야.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의자를 X개라고 할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내가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야. 자, 저기 의자 있지? 5명씩 앉으세요 라고 시켰어. 그래서 애들이 막 5명씩 가서 앉은 거야. 마지막 줄까지 앉았어. 그랬더니 그 뒤에 몇 명이 서 있어? 8명이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 문장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학생 수를 알 수 있어요. 왜? 5명씩 X개의 의자에 앉았고 뒤에 8명이 서 있거든. 그럼 우린 이거 갖다가 학생 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추론할 수 있는 거지. 학생 수는 몇 X? 더하기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저 8명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야, 5명 앉은 줄 다 나가, 다시. 그 다음 내가 뭐라고 해?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몇 명씩 앉을 거래? 6명씩 앉을 거래. 근데 웬걸? 6명씩 앉혔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빈 의자가 있대. 근데 여기서 국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갈무리 가보세요. 갈무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빈 의자가 있는 거야. 여기 아무도 안 앉은. 아, 이거 0이라고 하면 꼭 앉은 것 같다. 자, 내가 물어볼게. 자, 이것만 대답하면 돼. 자, 물어볼게. 대답하는 애는 이 문제 이해한 거야. 완벽하게 6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게요? 자, 다시 뭐라고? X-2? 또 자기는 X-2가 아닌 것 같다. 정인인 것 같아, 딱 봐도. 자, 내가 지금 뭐 물어봤는지 봐봐. 완벽하게 6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냐는 거야. 완벽하게 6명이 빼곡히 앉아있는 의자. 미루야, 몇 개? 몰라? 영경아, 몇 개일까? 완벽하게 6명씩 앉은 학생의 의자 개수. 예완아, 몇 개일까? 잘 생각해봐. 혜승아, 몇 개일까? 저 어떤 애는 X-2개래. 지환아, 몇 개일까? 저도 X-2개라고. 너도 X-2개라고 생각해? 오. 우리 희서야, 저도 확실해? 예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눈동자가 흔들렸어. 예완이는 몇 개야? X-2개야? 자, X-2개예요. 그럼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아, 선생님, 빈 의자가 1개밖에 없는데 왜 X-2개요? 라고 많이 질문해. 그건 국어를 못해서 그래요.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는다라고 말을 했어. 무슨 뜻이냐면, 내 눈에 아무도 안 앉은 의자는 1개뿐이라는 거지. 그럼 이런 생각해봐. 요 아무도 안 앉은 바로 앞에 의자, 얘. 이 의자에는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3, 4, 5, 6명. 여기는 몰라요. 무슨 뜻이냐? 여기 무조건 1명 이상은 앉아있을 거야. 하지만 6명 이하도 앉아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빈 의자가 한 개라는데 왜 여기는 한 명부터 6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영경이가 앉아 있었어. 맨 마지막 줄에 바로 앞줄에. 근데 영경이가 혼자 앉아 있다 해서 영경이가 앉은 의자는 빈 의자야? 아니잖아.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의자가 끊어져 있어요. 자기 의자당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근데 얘는 긴 의자라 그랬잖아. 긴 의자면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이거는 빈 의자라고 하지 않아요. 4명이 앉아 있어도 이건 빈 의자라 하지 않습니다. 빈 의자는 진짜로 아무도 안 앉은 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 학생 수는 절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자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구한 학생 수는 첫 번째 6명씩 완벽하게 x-2개에 앉았고 마지막 의자에는 1명부터 6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1명부터 6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 요 부등식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과부족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왜 x-2개인지 x-1이라고 쓰는 친구가 많으니까 여기에 왜 갑자기 플러스 1부터 플러스 6까지 오는지. 자 그럼 내가 문제 좀 잠깐 수정할게. 자 내가 이거를 너네들이 불러. 학생 수는 똑같아. 5x 플러스 8이야. 이번엔 내가 안 돼. 나는 저 빈 의자가 더 많이 남아야 돼. 의자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8명씩 앉혔어. 8명씩. 그랬더니 빈 의자가 3개 나왔대. 자, 식 불러봐. 그러면 학생 수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얘는 완벽하게 8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야? x-4. 그렇지. 그리고 그 마지막 3개의 앞줄에는 몇 명부터 앉아? 부터 몇 명까지? 그렇지. 이거 부등식 풀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그냥 풀려볼게. 지금 여기 물건 나눠주는 거 없나? 야, 이거 먹는 거? 아씨, 먹는 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야, 한 문제 풀어보자. 그냥 22번 시작. 쉽죠? 이제 과부족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네버, 절대 네버. 식만 쓰고 난 넘어가야지. 자, 끝내볼게. 우리 대부분 의자 개수를 x라고 둔다 했으니까 학생 수가 추론되죠. 한 의자씩 3명씩 앉히면 5명이 서 있대. 학생 수가 몇 명이야? 그럼 얘는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세워. 자, 이제 몇 명씩 앉을 거야? 4명씩 앉을 거래. 근데 하나가 남는데 완벽하게 4명씩 앉은 의자 몇 개야? x-2개. 그리고 몇 명부터? 1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거야? 4명까지. 끝. 이제 과부족 틀리지면 안 돼요. 진짜로.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절대값. 자, 절대값도 저는 그냥 한 방에 설명할게요. 자, 해봅시다. 자,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지 얘들아. 젤리 먹을까? 그러면 끝나면 바로 갖고 올게 선생님이. 부야 죽인다. 자, 선생님이 일요일날 뽀로로 파크를 갔다 왔거든. 아기를 데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무서웠어. 들어가는데 아빠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아빠가 혼잣말을 하시는데 잠깐 소름 돋았어. 그 아빠가 5시간 있었대. 그러면서 무릎을 쩔뚝거리시면서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40평생을 지켜왔던 무릎이 5시간 만에 작살이 나셨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뽀로로 파크, 그러니까 그런 키즈 카페는 기가 엄청 빨리거든요. 가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막 엄마 아빠도 참여해야 돼요. 그 막 서로 100팀, 1000팀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선생님 그때 그 말해줬나? 선생님, 너네들 좀 들으면 충격 먹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모부가 뽀로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줘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뽀로로랑 하나 더 만들었어. 뭐게요? 타요. 그 두 개를 만든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쿠폰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2시간권이 있고 4시간권이 있고 종일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 들어갈 때는 뭐 한 4시간 정도 놀 수 있지 않을까? 에이, 꼭 뭐 애기들 노는 건데 뭐가 힘들겠어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받은 건 종일권이었어. 그래서 그걸 맨 처음 들어갈 때 아이 뭐 4시간쯤이야. 그리고 막 종일권이니까 오늘 뽕 뽑지라고 하고 들어갔거든. 정확하게 2시간 놀고 나왔어요. 도저히 안 돼요. 진짜 2시간도 정말 저 가까스로 탔던 거 또 타고 탔던 거 또 타고 해서 버틴 거예요. 와, 근데 왜 그러냐면 애기들이니까 다 높이가 아기들 높이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내 애새끼는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얘는 지금 침 흘리고 기우는 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근데 거기는 막 방방도 뛰어야 되지, 열차도 타야 되지, 미끄럼틀도 타야 되지. 그러니까 9개월짜리를 다 내가 안고 타야 되는 거야. 안고 기차 타야 되지, 안고 미끄럼틀 타야 되지, 안고 뭘 해야 돼. 근데 높이라도 내 키에 맞추면 다행이야. 다 막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안고 애를 막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미끄럼틀 타고 해야 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등이. 내가 다시는 안 간다 했어. 가지 마세요. 아셨죠? 자, 가볼게요. 자, 얘들아,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은요, 그냥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뭘 고3 때까지 기억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학년은 드물어요.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림,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이 절대값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솔루션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값 함수를 어려워하는 2학년이거나 3학년이 있으면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는데 왜 2가지 중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절대값 함수,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는 첫 번째 뭐를 하면 되죠? 제곱하면 돼요. 왜? 절대값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방금도 우리 1학년 중간고사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절대값 없애고 싶어서 제곱했어요. 얘를 제곱한 건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절대값을 제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값 x 빼기 4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5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곱이 불가능할 땐 두 번째 무슨 방법을 해야 되죠? 바로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근데 이 범위를 나누는 방법이 바로 뭐냐? 절대값 요 안이 바로 0 될 때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값 x-4가 5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거 제곱해서 풀었어요? 안 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 했어요? 이 안에가 5 될 때랑 이 안에가 마이너스 5 될 때가 뭐지? 라고 고민했지. 근데 그게 사실은 범위를 나눠서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왜? 이 안에가 양수면 어떡하지? 이 안에가 음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제곱을 안 해도 벌써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알아서 다 풀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 왜 제가 2번 단원에 와서 이걸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릴까요? 라고 하면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가 나오기 때문인 거야. 그럼 우린 머릿속에서 얘가 양수네, 얘가 음수네, 얘가 양수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일단 하나짜리 한번 풀어볼게. 하나짜리를 정석대로 풀면 요 안에가 0 되는 값이 뭐예요? 4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요. 절대값은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x-4가 5 될 때, 그래서 x는 9예요.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얘가 오니까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절대값 함수는요, 여기서 나온 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답 아닙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뭐? 여기서 나온 답이 요 범위에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9가 4보다 큽니까? 그럼 정답으로 인정. 마 1이 4보다 작습니까? 그럼 정답으로 인정.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요 안에가 5 되면 어떡하지? 9네. 이 안에가 마이너스 5면 어떡하지? 마이너스 1이네. 이거를 벌써 천재스럽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절대값이 만약에 2개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렇게 예시를 든 걸로 가볼게. 얘가 5래.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건 제곱은 안 되고 그럼 두 번째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 범위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 절대값 안이 0되는 4와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나누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제일 좋냐면 퐁당퐁당 하시면 돼요. 퐁당퐁당. 마이너스 5, 4. 퐁당퐁당 이렇게. 돌이 튀는 모양으로. 그래서 1번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2번 마이너스 5와 4 사이일 때. 3번 4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3개 나누는 연습이 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짜리는 안 할 거고요. 뒷장 넘겨서 29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유형 몇 번까지 있죠? 11번, 12번, 13번, 14번. 졸라 많네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차피 유형 12번, 13번, 14번은 한 방에 할 거라서 11번도. 자, 절대값 기호 2개짜리 한번 가볼게. 아이고 힘들다. 절대값 x 빼기 1은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은 4보다 작다. 자, 한번 가봅시다. 얘와 나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지? 1이랑 마이너스 1. 그럼 퐁당퐁당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1. 퐁당퐁당.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자, 가봅시다.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음수고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4보다 작다. 암산할게요. 넘기고 넘겨서 2로 나누면 자, 2번. 요런 범위면 어떡하지?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네.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쟤는 그대로 나와야겠다. 그럼 x가 사라져서 2는 4보다 작다. 됐죠? 3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떡하지? 양수고 양수네. 그럼 그대로 나와야겠다. 암산할 게 없어지고 2x니까 x는 2보다 작다. 자, 제가 네모친 거 답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인아. 교집합이 뭐예요? 크고? 그렇지. 자, 요거 어때요? 항상 말되죠? 그럼 해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와 얘의 해는 뭐예요? 얘겠죠. 그래서 얘 해는 마지막 2보다 작은데 1보다 크거나 같대요. 해는? 그러면 한놈 두식이 석삼 요 세 개는 합집합만 하셔야 돼요. 합집합. 합치세요. 합치는 걸 겹치는 거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합치세요. 간다. 이어달리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에서 바로 1. 에서 바로 2. 그럼 바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도 되겠네. 그래서 바로 29번의 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럼 요게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2가 4보다 크대요. 말 돼요? 그럼 얘 해가 없답니다. 그러면 해가 없다와 얘의 교집합은 뭐죠? 해가 없다예요. 그럼 얘만 빼고 쓰시면 돼요. 하나, 둘. 그럼 이제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선생님 그럼 단답형이에요. 이거 3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3개 써도 정답입니다. 왜? 이거 어차피 이어서 가는 건 마지막에 어차피 합쳐서 쓰는 거고 얘를 그냥 한 방에 안 쓰고 나눠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에 써도 되고 나눠서 써도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오늘 라스트 진도 유형 11, 12, 13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차식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건 없고요. 그냥 칠판 봐주세요. 요것만 대답하실 줄 알면 풀려요. 딱 10분 뒤에 끝납니다. 10분 금방 가요. 자, 유형 11번은 쉽습니다. 웬만하면 애들 잘 안 틀리더라고요. 뭐냐면 2차식 주고 2차식 줘.
그리고 갑자기 여기 만나는 점 알려줘요. 1이야, 4야. 이게 F고 이게 G래. 이거 대답하면, 걔가 대답하면 내 생각에 다 대답할 것 같아. 얘와 나 갈게요. F가 G보다 클 때 찾아달래요. 말해보세요. 해를. F가 G보다 크대요. 1보다 작거나 또는 그치. 진짜로 F가 G보다 큰 쪽에 있는 거 대답하시면 돼요. 진짜 단순하게. 자, F가 G보다 작거나 같대요. 영경아, 답말해봐. 붙어? 까진데 같다 붙어요, 안 붙어요? 네, 붙어요. F가 G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 11번은 그냥 그래프 잘 보시고요.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지, 누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같다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서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내요. 예를 들어서 32번 봐보세요. 32번. 여러분 32번 보시면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한번 경험했던 문제거든요. 비슷한 거. 혹시 밑에 ax제곱 플러스 b-mx 더하기 c-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뭔가 우리를 좀 낚으려는 문제 같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서 mx-n,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반대쪽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러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죠? 앞에는 2차식이 나오고요. 뒤에는 1차식이 나와요. 결국 2차식이 1차식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작거나 같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2차식이 1차식보다 작을 때래요. 어디부터 어디? 1부터 6까지. 끝났죠. 이것에 만족하는 정수의 기수 찾아달래. 1부터 6까지니까 몇 개? 6개. 답은 3번이 되겠죠. 학교 시험에 안 내요, 그래프는. 넘어갈게요. 여기 유형 12번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 문제만 해볼게. 38번 시작. 오늘 젤리 꼭 줄게. 야, 예완아, 내가 너를 줄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줘도 모자를 판 아니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이거 최악인 상황 말씀드릴게요. 최악인 상황이 이거 fx 빼기 1 구하는 친구들 많아요. x 대신에 x 빼기 1 넣어서. 정인아, 안 넣었지? 넣었다, 저 새끼. 자, 가볼게, 얘들아. 자, 여러분, fx를 주저리 주고요. 얘를 찾아달래요. 근데 얘들아, 나 좀 안타까워요. 이걸 여기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식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합니다. 와우. 그래서 x값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요. 없어요? 이거는 틀린 풀이는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냥 대부분 흔한 친구, 흔한 학생들. 근데 이럴 시간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솔직히 선행이긴 한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 혹시 기억나요? 선행했을 때 얘와 얘는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fx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a부터 b까지야.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을 때가 x가 a부터 b까지거든. 근데 얘를 붙잡고 다 같이 옆으로 한 칸 이동했어. 그럼 범위도 어떻게 하면 돼? 한 칸 이동하면 돼. 똑같아. 그래서 우린 결국엔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찾는 거야. 왜? 여기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나도 0보다 작을 때를 찾아. 그럼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죠? 인수분해하면 5랑 1이니까 1부터 5까지예요. 얘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다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니까 얘 해는 뭐가 돼요? 2부터 6까지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그 사이는 정수의 해의 값을 찾아달래. 3, 4, 5 더하면 되잖아. 3, 4, 5면 뭐 나와? 7에다 12. 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요거 한 문제 먼저 풀려볼게. 하나만.
40번 시작, 40번. 얼마 안 남았어요. 뿐이다. 해가 어떻게 뿐이다죠? 뿐이다. 뿐이다.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아, 잠깐만. 젤리를 갖고 올게. 원래가 어떻게 써야 되냐? 자, 5의 m 빼기 뿐이다. 자, 얘들아, 가봐. 봐봐. 이 뿐이다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부등식이거든. 근데 부등식의 해들은 대부분 뭐라고 나와야 돼? 범위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가 개밖에 없대. 그럼 이건 의심해 봐야 돼. 첫 번째, 일단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이게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잘 보세요. 얘가 fx야. 얘도 fx야. 자, 여러분, 요런 그림일 때는 0보다 큰 쪽을 찾으셔야 하면 이만큼이 나와. 너무 많아. 이 그림에서도 0보다 작은 쪽을 찾으셔야 하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내가 반대로 이 그림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 문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찾아달래. 그러면 미루야, 이 fx가 0보다 작은 쪽이 있나? 없지. 하지만 0일 때는 어때? 있지. 그게 바로 얘밖에 없어. 얘도 0보다 큰 쪽이 있나? 없어. 하지만 0일 때는 있지. 요때밖에 없어. 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해가 범위가 아니라 뿐이다. 뿐이다 라고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얘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근이 바로 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몇 번 풀라 그랬냐면 몇 번 풀었지 내가? 40번이었지. 해가 뭐래요? 마이너스 5뿐이다야. 그럼 결국 앞에 있는 식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a랑 b가 나오겠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니까 얘가 a고 얘가 b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다시 넣어.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어떻다? 작을 때를 찾아달래. 5로 나누면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으니까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5x x 마이너스 몇이야?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3부터 1까지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알파와 베타를 더해줘. 얘네 둘이 더하면 답은 5분의 2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뿐이다 라고 하면 중근입니다. 아셨죠? 자, 뒤에 거는 그냥 한번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방탈출 끝나고 저거 뭐지? 옆에도 주세요. 방탈출 끝나고 그 뭐지? 저 뭐야? 숙제 불러드릴게요. 정답. 아셨죠? 이거 랜덤으로 막 나눠줄게.